자, 반갑습니다. 동안 얼굴 관리 전문가 영포티고요. 오늘은 40대가 되어도 20대 외모를 유지할 수 있는 동안 얼굴 관리 비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지만 이 늙어가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노화라는 거를 질병 코드로도 분류했잖아요. 40대가 되어서도 20대 얼굴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키는 전략이 있습니다. 얼굴은 이제 몸의 거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제가 공개할 이 3가지 핵심 비법은 단순한 관리를 넘어 당신의 노화 시계를 완전히 거꾸로 돌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얼굴 관리가 엄청 중요한데, 얼굴 관리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이 두피 괄사, 그러니까 두피 괄사로 두피를 매일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은 경락 마사지, 얼굴 마사지 전체 크림 도프하고 얼굴 마사지 해주고요. 경락 마사지도 싹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고 몸 전체 이제 근밀도랑 골밀도랑 뭐 전체적으로 몸 밀도를 높여주는 이런 운동들을 하고 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죠.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고단백 식사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크나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대부분 돈 많으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샵에서 얼굴 관리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샵 같은 데 가서 피부 관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만 이렇게 뭐 마사지 받고 이러면 되실 줄 아는데, 크나큰 착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몸 관리를 안 하고 얼굴 관리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얼굴이 처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탄력이 조금 좋을 수는 있지만은 이 지방이라든가 얼굴의 부종이라든가 살이 계속 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계속 찌니까 이게 점점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몸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얼굴의 탄력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동안이신 분들은 어떤 것들을 하냐고, 몸 관리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튼튼하고 그래야 얼굴에서 이제 탄력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몸의 탄력이 잘 유지가 돼야 얼굴의 탄력도 잘 유지가 된다. 그리고 단순히 얼굴 관리만 하면 안 되고, 두피랑 승모랑 등이랑 목이랑 다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관리뿐만 아니라 결국에 몸이 좋아야, 몸이 튼튼해야 얼굴까지 같이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게 본질이거든요.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30대다 그럼 얼굴 관리만 해도 조금 어느 정도 효과가 충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30대니까. 하지만은 이제 40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얄짤 없습니다. 다 처져요. 몸이 체력이 확 훅훅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다? 얼굴은 몸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또 몸 관리는 하고 얼굴 관리는 안 한다? 그러면 얼굴이 폭삭 삭겠죠. 왜냐면은 얼굴은 이제 가장 좀 뭐랄까 표정도 많고 되게 쉽게 늙어요. 얼굴이랑 구조 자체가 밖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옷을 입고 안으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은 표정도 많고 매일 엄청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또 밖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되게 쉽게 늙습니다. 그래서 얼굴 관리도 굉장히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 얼굴 관리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얼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제 순서입니다. 순서라기보다는 그냥 다 빼먹지 않고 다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얼굴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보습이고요. 근데 이제 보습만 한다고 해서 노화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마사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 마사지를 맨날 해요. 맨날 이제 기계 관리도 하고, 그리고 수기 관리도 하고, 이제 경락도 하고 매일 하는데, 두피도 다 풀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매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얼굴 관리는 사실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이제 얼굴 관리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피부과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한때는 피부과를 잠깐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지금은 피부과를 아예 다니지 않습니다. 수염 제모 할 때만 가거든요. 근데 피부과의 맹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피부과의 관리는 다 일회성이에요. 이게 꾸준함이라는 게 좀 지속되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뭐 울세라, 그리고 뭐 써마지 이런 거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받잖아요. 그거 1년에 한 번 받아가지고서는 뭐 노화를 막을 수가 절대 없어요. 물론 남들보다 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 구조적으로 우리의 인체의 구조라는 것은 꾸준함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지, 일시적으로 뭐 써마지 울세라 맞았다고 이게 예방이 되지가 않아요. 진짜 예방이 안 돼요. 진짜로.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울세라 써마지 1년에 500만 원이라 쳐요. 그 돈으로 얼굴 경락 마사지 100번 받는 게 효과가 100배 더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왜냐면 인체 구조라는 게
결국에는 이 꾸준하게 자극이 들어가야 계속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같은 500이라 치면 일주일에 뭐 2번씩 1년에 100번 이렇게 얼굴 경락 받는 게 효과가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 횟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과의 이 탄력이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절대로 매일매일 관리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동안 전문가이신 분들은 다들 집에서 되게 열심히 관리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관리하세요. 근데 이제 그러신 분들이 진짜 동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과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빈틈이 너무 많아요. 딱 30%짜리예요. 30%짜리 빈틈이 너무 많아서 구조적으로 이게 절대 나의 노화를 막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가 1년에 2%에서 3%씩 몸이 약해지거든요. 근육량도 줄어들고 골밀도도 줄어들고, 그리고 뭐 장도 소화도 약해지고, 뭐 몸의 전체적으로 신진대사라든가 기초대사량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서 살은 계속 찌고. 근데 본질적으로 내가 1년에 몸에 약해지는 속도보다 내 몸이 강해지는 속도가 더 크면은, 그러면은 내가 충분히 노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이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몸이 더 강해지면은 노화가 막아진다. 탄력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탄력이 더 많이 증가하면은 탄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속 안에 피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장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콜라겐이라든가 이런 내 속에 있는 프로테이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속 관리도 다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은 골밀도와 근밀도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골밀도와 근밀도가 높아지면은, 특히 골밀도가 뼈의 밀도가 높아지면은 뼈에서 몸에 좋은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몸의 노화를 다 막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밀도가 높아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밀도가 높아지는 것, 그런 것들, 우리 몸의 밀도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노화의 증상들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신체 능력과 수행 능력,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전부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탄력뿐만 아니라 이제 몸의 전체적인 기능도 올라갑니다.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에는 골밀도와 근밀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골밀도와 근밀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제 고단백 식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강구하는 게 있어요. 뭐 운동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얼굴 관리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근데 식습관은 닭가슴살만 드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게 되게 병신 같은 식습관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균형, 그리고 그레이드, 티어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양소가 한정적이에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죠. 근데 단백질도 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티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닭이 먹는 걸 생각해 봅시다. 닭은 그냥 대부분 닭장에서 기르니까 요즘에 닭장에서 사료, 그냥 사료만 먹어요. 그 사료는 그냥 뭐 그런 거겠죠. 그냥 뭐 곡식, 알곡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풀떼기만 먹는 거야. 풀떼기만. 닭은 평생을 닭장에서 풀떼기만 먹고 삽니다. 근데 돼지는 뭘 먹죠?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들을 다 먹어요. 훨씬 더 음식의 다양성이 높죠. 근데 소 같은 경우도 뭐 풀떼기만 먹겠죠. 다만 소는 좀 더 그 자연의 그런 고티어의 풀떼기를 먹겠죠. 그러니까 제일 그레이드가 낮은 거는 닭이고, 그 다음 그레이드가 높은 거는 이제 소, 그 위에 그레이드가 높은 거는 돼지입니다. 왜냐? 먹는 것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위가 있습니다. 바로 해산물.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굉장히 그 육지에 있는 생물보다 그레이드 자체가 엄청 높거든요. 왜 그레이드가 높냐? 티어가 왜 높냐? 바다에 이 수십만 가지, 5만 가지 미네랄이 다 있습니다. 바닷속에는. 그래서 잘 봐봐요. 육지, 흙이랑 바다를 비교해 봅시다. 바닷물, 흙이랑 영양소의 밀도 차이가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자, 육지에서 인간을 제외한 오래 사는 생물들은 보통 이제 육지에서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물들 있잖아요. 뭐 길어봤자 20-30년 살아요. 오래 산다 치면. 근데 바다에서는 수백 년 이상 사는 굉장히 장수 생물들이 굉장히 많죠. 이유가 뭐냐? 바로 뭐 자외선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바닷속에는 정말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소, 무기질,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 많습니다. 이 바다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해산물, 뭐 예를 들어서 생선, 그리고 뭐 조개, 갑각류, 그리고 미역, 다시마, 이런 류의 해산물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몸의 산화를 막아주고 노화를 방지하는데 엄청나게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영양소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베스트는 매일매일 해산물들을 먹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해산물들에 들어가 있는 이 오메가3는 혈관에 있는 찌꺼기를 싹 다 청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다 청소를 시켜줍니다, 이 해산물들의 좋은 지방들은.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되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해산물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태반이고,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분들도 태반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해산물을 매일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장수 물질이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산화를 막아주는 물질이 바닷속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일 해줘야 되는. 그리고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장수하는데 핵심이 뭐냐, 복잡성이에요. 복잡성, 컴플렉서티. 그러니까는 꿀 같은 경우도 잘 봐봐요. 정말 수많은 꽃들을 다 모아서 만든 게 꿀이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설탕꿀, 그냥 당으로만 만든 거죠. 근데 이 천연꿀들은 정말 많은 꽃들을 복잡하게 만든 거죠. 자, 흙은 좀 덜 복잡하죠, 영양소 밀도가. 근데 바다의 이 영양소 밀도는 굉장히 복잡하죠. 이걸 해석해드리자면은, 자, 또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닭, 그리고 소, 돼지, 갈수록 먹는 음식이 더 복잡해지죠. 이게 바로 그레이드예요. 그레이드란 뭐냐면은 복잡성이에요. 복잡성이 클수록 우리 몸은 더 노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더 다양한 음식을 먹을수록 더 그레이드, 티어가 높은 음식. 잘 봐봐요. 또 이것도 재밌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가 제일 복잡할까요? 단백질이 구조가 제일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다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감싸져 있고요. 그래서 지방도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됩니다. 그레이드가 높은 지방,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뭐 오메가3라든가 아니면은 올리브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고기 기름도 되게 좋습니다. 소기름, 돼지기름, 이런 것들은 고기랑 같이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됩니다. 같이. 근데 이제 비계 따로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멍청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식물성 기름보다 동물성 기름이 훨씬 몸에 좋습니다. 이건 이미 과학적 논문으로도 다 증명된 거고요. 자, 그래서 식습관은 반드시 고단백 식습관 위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해산물이 정말 노화를 방지하는데 몸에 정말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네, 해산물이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해산물은 쉽게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해산물을 요리하기도 조금 까다롭고 한데, 이거를 어쨌든 매일 드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적어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주기적으로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해산물이 노화를 방지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1등. 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나이살이 쪄요. 나이살. 근데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네. 왜 이렇게 살찌지? 옛날에는 뭐 한 끼 두 끼만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존나 살찌네. 뭐 나이살이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이거 살 진짜 개 안 빠지는데? 이럴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30대 초중반 때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씨네, 내가 20대 때는 한두 끼 굶으면은 이거 다 빠졌는데 존나 안 빠지네. 진짜로 진짜 안 빠지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뭐 정말 멍청한 사람들은 굶어서 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더 몸이 안 좋아지고 더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됩니다. 자, 이 원인이 뭐냐, 도대체 이 나이살이라는 게 원인이 뭐냐. 나이살이라는 거는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과 체력, 그리고 장의 소화기관에 전체적인 기능과 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당연히 골밀도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몸의 전체적인 대사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제 밀도라든가 이런 체력이라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나이살이 드는 거거든요. 몸이 약해진다. 한마디로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살이 찌는 겁니다. 몸이 약해져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잘 봐봐요. 이걸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엔트로피의 법칙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요. 질서에서 무질서. 자, 질서가 높을수록 더 단단하고 더 압착돼 있습니다.
근데 무질서로 갈수록 점점 더 부피가 커지고 이제 더 모양이 망가지죠. 모양이 압착되고 단단한 모양에서 무질서로 갈수록 더 흐려지고 이렇게 더 퍼지고 모양이 무너집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늙는다는 과정도, 이 나이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의 형태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나이살도. 그러니까 나이살이 내 몸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도대체 나이살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정답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단백, 내 몸에 충분한 밀도를 넣어주고요. 두 번째, 많이 굶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식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잘 봐봐요. 해석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회복력이 너무 좋아요. 회복력이 너무 좋아서 그냥 먹고 바로 자도 이게 다 소화시키고 회복 다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화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화도 잘 못하고 소화량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복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려줍니다. 공복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려주면은 소화 시간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내 몸에서 휴식도 충분히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에 대한 기능이 떨어진데 그거를 이제 공복 시간을 늘려주고, 하루에 뭐 예를 들어 16시간 유명하죠. 16시간 공복으로 해줘가지고 소화 시간을 이제 충분히 제공합니다. 몸을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제공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복 시간을 늘려줘야 내 몸이 다시 기능이 떨어진 게 다시 안정화가 됩니다. 안정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공복 시간이 늘어나면은 이 자가포식이라는 게 되거든요. 자가포식이 뭐냐면 몸에 쓰레기들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속해서 쓰레기 세포들을 무한정으로 만들어내요. 잘 봐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무조건 나오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도 계속해서 기능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쓰레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 쓰레기를 도대체 언제 청소하냐? 바로 잘 때, 그리고 이제 공복일 때. 특히 이 쓰레기의 결정체가 바로 이제 몸에 이제 그 쓸데없는 지방들이거든요. 지방들은 다 독성으로 구성돼 있어요. 몸에 뭐 뱃살이라든가 이제 체지방, 뭐 지나친 체지방들, 막 이런 사람들, 이런 거 다 독이거든요. 이게 다 쓰레기예요. 그러면은 쓰레기들을 언제 청소하? 바로 자가포식이 활성화될 때 몸에 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하거든요. 잘 봐봐요. 그 음식물 쓰레기들 그 밖에 안 버리고 계속 집에 쌓아둬봐요. 그게 계속 부패하면서 더 집이 더 냄새나고 쓰레기가 독성을 계속 내뿜으니까. 이런 것처럼 이 우리 몸의 쓰레기들도 계속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청소가 안 되죠. 청소하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청소가 안 되는데, 휴식을 취할 때 청소가 되고 잠을 잘 잘 때 청소가 되는데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공복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 몸에서 청소를 잘합니다. 쓰레기들을 잘 청소해야 요즘에 암 뭐 10명 중에 한 4명 걸리나요? 한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암, 뭐 심근경색, 혈관질환, 뇌졸중,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걸리잖아요. 전체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병은 뭐 자연스럽게 걸리는 거지만은 이게 우리 몸을 제대로 사용하면은 우리 몸이 병이 안 걸립니다. 안 걸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뭐 요즘에 뭐 그냥 합성 물질들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것들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래서 뭐 병이 걸리는 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제대로 몸을 똑바로 쓰면은 병이 안 걸립니다. 근데 뭐 그게 어렵죠. 뭐 어렵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물론 저는 이제 병이 안 걸립니다. 저는 뭐 병원 안 간 지도 10년이 넘었나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이제 몸을 제대로 쓰면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굶는 게 우리 몸을 치료하는 핵심 과정이다. 굶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활동량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우리 몸은 있잖아요. 우리의 인체라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은 녹이 슬고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기능이 더 빨리 떨어져요. 진짜 순식간에 기능이 떨어져요. 요즘에 사람들이 활동량이 없잖아요. 활동량이 없으니까 몸의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지고 더 약해지고 더 빨리 이제 그 몸이 부패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활동량을 하면 할수록 피가 잘 돌거든요. 순환이 잘 돼요. 활동을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피가 순환이 잘 되고 몸 곳곳에 피가 잘 돌고 구석구석 이제 이 디톡스가 되거든요. 깨끗해져요. 우리 몸은 가만히 있으면 고인물이 썩잖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우리 몸은 흐르게 돼 있어요. 흐르게. 그래서 활동량을 꾸준히 좀 해주는 게 좋은데, 요즘 사람들이 활동량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고여서 다 썩고 있어요. 몸이 썩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량을 꾸준히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활동량이 너무 적고, 그리고 또 반대 사례도 있어요. 반대 사례는 뭐냐면 이제
운동선수들은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몸이 산화가 돼요. 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100만 킬로, 200만 킬로 이렇게 타면은 끝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내구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사용해도 이제 몸이 엄청나게 빨리 부패가 돼요. 그러니까 빨리 몸이 내구도가 빨리 닳는 거죠.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은 활동은 이제 충분히 하되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결국에 여기서 또 운동론이 나오거든요. 운동론. 자, 올바른 운동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올바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운동은 뭐냐면은 활동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골밀도, 근밀도, 심폐지구력을 극한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활동량을 최소로 하면서 근밀도, 골밀도, 심폐지구력은 극대화하는 거예요. 웃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에 가장 적합한 운동을 이제 좀 크로스핏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짧고 굵으니까. 크로스핏이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데, 저는 조금 가장 이상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중량조끼를 메고 이제 산책을 합니다. 중량조끼 한 지금은 이제 30kg 정도 메거든요. 그러니까 제 체중의 한 40~5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류의 운동, 제 중력값을 바꾸거든요. 제 중력값을, 원래 사람들은 이제 1G의 중력값에서 살잖아요. 중력 가속도가 9.8이니까 1G의 중력값을 사는데, 저는 제 중력값을 의도적으로 조절합니다. 1.4G, 1.5G 이런 식으로. 이 중력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자, 이걸 해석해드리면 뭐냐, 나의 중력값은 일단은 1.4G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들과 다른 중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강해져야 돼. 안 그러면 죽으니까. 내 중력은, 나는 다른 중력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중력에 몸이 적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중력값을 변화시켜서 1.4G 정도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 몸이 그것을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 때문에 뼈와 근육의 밀도를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거죠. 그럼 기초대사량 존나 많이 올라갑니다. 그냥 엄청 올라가요. 기초대사량 살기 위해서. 자,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거운 거 들고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제가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40대가 돼도 20대 얼굴을 유지하려면은 몸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몸, 그리고 속까지, 그리고 체력, 근력, 신체 능력도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가져가고 거기에 식습관까지 내가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유지했을 때, 우리 몸은 결국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냐, 내가 노화해서 약해지는 속도보다 내 몸이 업그레이드, 강화되는 속도가 더 커지면은 결국에 이것들이 노화를 차단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노화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영노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동안 얼굴 PT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런 어떤 식습관, 균형, 운동, 그리고 관리까지 내가 밸런스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이걸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제가 PT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내가 정말 늙는 게 너무 싫은데 내가 인생을 갈아 넣을 만한 그런 의지가 있다 하시는 분들만 좀 이제 문의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샵에 찾아오셔서 관리도 한번 받고 진단도 한번 받아보세요. 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겼으니까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